동남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떠오른 캄보디아가 해외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수익과 안정성, 안전하고 높은 투자 가치로 각광받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지금 캄보디아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신화의 새 장이 쓰여진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인구 1,400만, 크기는 남한 면적의 1.8배로 대략 베트남의 절반 크기 정도.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로 유명하며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자 농업 국가다. 과거 전형적인 후진국으로 분류됐던 캄보디아에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구 5억 5천만의 아시아 국가연합 중심지라는 지리적 특성을 발판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최근의 발전상은 놀라울 정도.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 성장률 1위, 최근 5년간 평균 9%대 성장률을 기록.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캄보디아로 집중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23억 100만 달러. 이 막대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 현지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이다.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 현재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의 도심 지역은 풍부한 사업 기회를 통해 신흥 부유층이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거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시설의 패턴이 변화, 고급 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는 일대 호황을 맞게 된 것.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캄보디아의 부동산 개발 호재를 철저히 연구 분석한 결과로 탄생했다. 늘고 있는 고급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소음과 복잡한 도시를 탈피, 골프 연습장과 물놀이 시설, 스포츠 센터와 상업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외국인 및 중상류층을 위한 고급 주거 단지로 조성 중인 것. 에코빌리지가 들어설 지역은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서울의 위성 도시인 성남시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곳이다. 총 부지 면적은 13만 4,756.34제곱미터, 택지 현황은 47.53제곱미터에서 910.43제곱미터, 총 191필지 규모. 현재 토지 매입과 형질 변경, 측량과 분할 허가까지 모두 완료되어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우수한 접근성도 강점. 21번 도로를 통해 북으로 프놈펜 시내까지 차량으로 20분대, 남쪽으로는 베트남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 중인 최고급 골프 리조트인 바타낙 리조트와도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광역도로와 따끄마우 교량계획 사업 역시 함께 추진 중. 과밀 팽창 지역인 수도 프놈펜을 후방 지원할 위성도시의 고급 주거단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는 안전성 측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택지로 바뀔 것을 예상해 투자를 한 후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농림지 상태에서 형질 변경을 완료,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완성된 택지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것. 또한 현지인과의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 확실한 토지 소유권을 보장, 재산권 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회의 땅이자 해외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투자자의 꿈과 함께 성장하는 길. LB의 눈부신 미래가 지금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실현되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다시 일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캄보디아의 한 공사 현장.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활발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건설과 부동산 분야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계의 부동산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동남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떠오른 캄보디아. 막대한 규모의 자금,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그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투자자들과 이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공경에 처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관심이 유망 투자 지역으로 부상한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 해외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아시아의 중국, 일본에서 동남아시아권으로 그 흐름이 넘어오게 된 것. 해외 부동산에도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요즘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인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가 많다. 네, 초기 해외 부동산 투자의 형태는 주로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이 우수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투자 대상 지역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까지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들 지역의 투자는 저임금의 노동력과 석유 및 광물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과 높은 인구 성장률은 폭발적인 주택 수요를 발생하게 하여 주택 거래 및 임대 수요까지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창기 동남아시아 해외 부동산 투자의 중심지였던 필리핀. 필리핀 역시 동남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발전의 제반 여건이 되는 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했던 곳 중 하나. 여기에 노후 대책의 하나인 은퇴 이민의 최적지로 각광받으며 한때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모두의 미래가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나이 있어갖고 여기서 경제해갖고 초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돈 번다는 것은 이거는 천만의 말씀. 난 애국에서 돈 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나. 서울에 있는 쬐까는 약국 정도는 될 거예요. 막상 떠나와 보니 한국 수준으로 살기 위해선 그만큼의 경제력이 필요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병원이나 약국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힘이 든다는 사람들. 서서히 투자 거품이 빠지고 있는 필리핀. 그러나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9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코앞으로 닥쳐오면서 유망 투자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물론 현지에서의 건설과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국내의 한 투자 회사. 예, 요즘 한국에서는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규제하는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또 경제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좀 투자하는 거 조금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하려고 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곳을 찾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다. 투자 시기는 한창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의 70년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환 송금이 자유롭다든지 하는 투자 환경이 개방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전 국민의 98%가 불교를 믿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로 인구는 약 1,400만 명.
크기는 남한 면적의 1.8배로 베트남의 절반 크기 정도. 앙코르와트 등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가이자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최근 해외 부동산 지역에서 신 블루오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농업과 관광업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오일벨트 중 한 곳으로 곧이어 산유국 대열에도 합류할 예정. 경제의 성장과 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발전 여건들로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은 상황. 캄보디아 역시 프랑스 식민 시대에는 동양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번성하였지만 우리와 같이 국제적 전쟁과 지독한 내전을 겪은 이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고 패기에 넘치는 노동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달리 높은 교육열도 과거 우리와 같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며 힘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개발이 자원 부국으로서 캄보디아의 경제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미 잘 알고 있는 앙코르와트 유적은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단일 유적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동원되는 등 향후 다른 분야와 연계해서 관광 개발 및 투자에 있어서도 높은 부가가치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의 발전상은 놀라울 정도.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 성장률 1위. 최근 5년간 9%대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곳은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사무실. 국내 투자자들을 대신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건설 및 분양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땅을 사서 그 땅을 허가 전용을 받아서 택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상하수도나 도로 관계 인프라 시설을 넣어서 1차로 토지를 공급하고 2차로 그 토지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종의 캄보디아 위성도시 건설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 에코빌리지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는 곳.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복합된 고급 주택단지로 건설될 예정인 에코빌리지는 한차 서울의 위성도시인 성남시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곳. 대규모 공사인데다 예측되는 기대 효과 역시 엄청나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도 그 감회가 남다르다. 현재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 일대는 풍부한 사업 기회를 통한 신흥 부유층의 증가와 외국인들의 거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시설의 패턴이 변화, 고급 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다. 캄보디아는 그 주택 보급률이 2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프놈펜의 경우에 그 지방에서 인구 유입으로 연간 5만 명 이상이 급증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금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주택과 상가의 보급은 계속 이루어질 테고 개발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공급의 활성화. 이러한 호재를 재빠르게 파악해 성공한 이들 중에는 현재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부분에서 1위를 달리는 한국인들이 있다. 처음 2003년도 말에 제가 프놈펜에 왔는데 관광차 왔는데 그때 당시에 프놈펜은 완전 우리가 말하면 백지 상태였어요. 쉽게 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죠. 자동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차 문화, 주거 문화,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것이 페인트도 제대로 칠해진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건축 개통을 한 나로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뭐 전체를 다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할 게 너무 많다 하고 처음 한 번에 와가지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발달된 건축 문화, 아파트 문화를 한 40년 이상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먹히는데 왜 이 나라만 아파트가 없냐. 그래가지고 신도시를 꿈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애국이다 보고 또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가 그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 자유입니다. 이거는 자유민주국가고 또 종교도 완전 자유민주국가고 그래서 믿고 이렇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어디나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잘못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는 등기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꽤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정확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하면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처로 떠오른 에코빌리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도로와 교통망이 좋다는 입지 조건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21번 도로를 통해 북으로 푸놈펜 시내까지 차량으로 20분 되면 진입이 가능. 남쪽으로는 베트남 진출이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현재 토지 매입과 형질 변경, 측량과 분할 허가까지 모두 완료되어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 특히 에코빌리지는 골프 연습장과 물놀이 시설, 스포츠 센터 등의 상업 시설이 주택과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 때문에 투자자 자신이 직접 살기에도 적합하지만 렌탈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 수익을 올리기에도 최적의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주나 이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정 소득이 있어야 생활에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나 상가의 렌탈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요. 본인이 직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투자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구별하지 않고 주택, 상가, 토지 같은 개발형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캄보디아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인 바타낙 리조트와도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광역도로와 따끄마오 교량계획 사업 역시 함께 추진 중. 이러한 개발 호재에 따라 인근의 대단위 규모의 유사 주거단지들도 속속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본만ឆ្នាំថ្មីនេះរាជធានីទីក្រុងភ្នំពេញកំពុងតែមានការរីកចម្រើនយ៉ាងឆាប់រហ័សដូចជាទីក្រុងភ្នំពេញជាដើមហើយរដ្ឋាភិបាលនៃប្រទេសកម្ពុជាគ្រោងទុករួចជាស្រេចនៅផែនការពង្រីកទីក្រុងនិងតំបន់មួយចំនួននៅក្នុងខេត្តកណ្ដាលក៏ដូចជាការកាត់បញ្ចូលភូមិឃុំសង្កាត់មួយចំនួនរួចជាស្រេចទៅដល់តំបន់រាជធានីភ្នំពេញខេត្តកណ្ដាលមានភាពអាស្រ័យទំនាក់ទំនងជាមួយនឹងទីក្រុងភ្នំពេញហើយប្រកាសណាស់វាគឺជាការប្រែក្លាយទៅជាទីក្រុងរណបថ្មីជាច្រើនទៀតនៅក្នុងខេត្តកណ្ដាលដែលព័ទ្ធជុំវិញរាជធានីភ្នំពេញនេះនិងតំបន់ពាណិជ្ជកម្មឧស្សាហកម្មការអប់រំលំនៅឋាននិងមធ្យោបាយដែលជាឱកាសដ៏ច្រើនទៀតសម្រាប់ការអភិវឌ្ឍ 잇따른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며 직접 캄보디아를 찾는 한국 투자자들도 많다. 네, 저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확인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믿음이 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2010년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무려 23억 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 대상 부동산에
그 권리 분석에 관련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 그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또 저당권이나 다른 물건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당 부동산 공부를 보고 아무래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결국은 외국이다 보니까 언어의 벽에 걸릴 테고 본인이 직접 확인이 곤란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입지 분석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은 향후 마케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놓은 부동산을 세일링하는 과정이라든지 향후 개발 이후에 투자 가치를 다시 회수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을 다 따져본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꼭 현장에 가서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지 않은 거는 어떻게든 상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본인이 가서 파악이 되면 좋은데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갖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따져보면 투자를 해서 그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현재 세계 1위 수준인 인구 증가율과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이농 현상, 도심 중심화로 인해 절대적인 주택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분야의 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건설되고 있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투자의 기본인 고수익과 안정성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곧잘 말썽의 소지가 되곤 하는 소유권 확보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최우선시. 여러 가지 연관된 개발 호재도 개발 호재지만 사실 이처럼 해당 기업들에 의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국내 투자 역시 활성화되게 된 것. 네,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그 2009년, 2010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관망을 계속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2010년 하반기부터 중국, 그 일본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 기업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 KDI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캄보디아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수도인 푸놈펜의 경우에 지금 그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경제 활동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왕성해지고 있는데 인프라 시설도 지금 채 갖추지 못한 그 미성숙 도시라는 게 사실 최고의 장점이죠. 말 그대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인 캄보디아. 그러나 막연히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만으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 없이 투자하다가는 실패의 위험이 높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인 만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갖가지 소식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느냐 등 정보가 곧 힘이자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인데요. 안전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좋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은 국내 투자자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도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에 직접 가서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권위 있는 기관, 즉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중심에 위치한 캄보디아.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인구 5억 5천만의 아시아 국가연합의 중심지.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발판 삼아 후진국, 최빈국의 서름을 딛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땅, 캄보디아. 3년,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일단 외국에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에 대한 관련 분양 경기나 침체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세금이나 각종 규제가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심해요.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도. 근데 개발업 위주의 그 동남아 시장들은 디벨로퍼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각종 인허가나 규제 사항들이 대한민국보다는 많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이 굉장히 고리이기 때문에 주택 렌탈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일단 공급되는 반면 수요가 많이 딸리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전망은 생각보다 아주 밝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외자와 캄보디아 현지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장. 정부 측의 전폭적 지원 아래 펼쳐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다양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러한 캄보디아의 부동산 개발 호재를 철저히 연구 분석, 고수익과 안정적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 급속한 경제 발전, 막대한 자본의 유입, 폭발하는 주택 수요. 기회의 땅이자 해외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성공 투자의 길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캄보디아는 지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서며 날로 그 진가를 더해가고 있다.